성렬이가 화가 많이 난답니다. 얘는 왜 맨날 화를 내요? 할 줄 아는 게 화내는 것밖에 없어. 압수수색하기, 화내기, 술 마시기. 자, 왜 화가 났는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경위 최근 12구 참사를 비롯한 주요 이슈에 대한 여당 지도부의 안이하고 소홀한 대응을 놓고 강력하게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구덩이에 뛰어들어란 거야 지금. 나를 구해줘야 될 거 아니야. 왜 온몸으로 막지를 않는 거야? 이것들이 아직 맛을 덜 봤네. 응? 지금 복수의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이라고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왜 국감에서 주호영이 그 메모 논란과 관련해서 그 김은혜와 강승규를 퇴장시킨 이후에 극노했다고 합니다. 메모 논란이라고 하지 말아요. 일탈이라고 해요. 일탈 논란. 아름다운 일탈. 네. 아름답진 않아요. 아니 근데 더러워요. 더러운 일탈. 이거 결국 주호영한테 네. 뭐라고 하는 거잖아. 주호영한테 화낸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주호영이 거기서 카바를 쳐줬어야지. 왜 안 쳐줬냐 이런 왜 건데. 퇴장시켰냐고. 아니 주호영도 오직하면 그랬겠어? 그러니까. 걷다 놔두면 더 일파만파 되는 거니까 나름 주호영이 내보낸 건 잘한 짓이야. 아니 근데 아니요. 만약에 내버려뒀으면 웃기고 있네 그 다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 개의 글들이 쓰여졌을 수도 있겠네. 나 그게 궁금하다니까. 그 다음에 뭐가 그러게 말이야. 크크크 야 잊지 않았지? 알지 오늘?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았을까? 하트. 하트. 아니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여기서 주호영한테 뭐라고 했잖아. 근데 이 당시에 배현진도 뭐라고 했어요. 이거 사과하라고. 네. 부적절하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윤석열은 주호영한테만 화를 냈어. 이거를 기사로 냈어요. 이거는 뭐냐면 주호영 다음 공천 없다. 그렇지. 어. 너는 차기 당대표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왜? 차기 대표는 윤상현이니까. 그렇죠. 정해져 있죠. 이미 정해져 이미 있으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6월 달부터 정해져 있었던 6월 달부터 거지. 정해져 있었죠. 예. 오늘 아침에 뉴스들을 딱 훑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덕수가 수소 전략 회의를 연다고. 분명 수소를 헤쳐먹는다고 그랬는데 수소로 헤쳐먹는다고 네. 최혜아 씨가 그랬죠. 찰로 예. 치아 씨가 그랬는데 오늘 그 수소 관련해 갖고 그 수소 전략 무슨 같은 국정 회의를 열었어요. 몰고 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력 산업으로 수소를 몰고 간다. 수소로 한몫 해먹으려고 준비 중이다.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첼로 채아 씨가 무슨 예언가도 아니고 이렇게 치면은 천공보다 높은 수준이야 첼로 채아 씨가. 매우 구체적이야. 사람을 딱 지어가지고 이거 된다 안 된다 이거 수소까지 딱 해가지고 이거 와 씨, 대박이네. 그러니까 무슨 여론을 처맞든 뭐 언론의 참모들이 신경을 안 쓴다. 신경 안 쓰는 거야. 내 할 일 꿋꿋하게 하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첼로 채아 씨 말이 그대로 다 맞는 거야. 신경도 안 쓴다는 게 그래서 맞아. 어저께 우리 유람코 얘기도 했습니다만 유람코. 기어코 나 레고랜드 보도 낼 것 같아요. 강원도가. 그래서 매각 처분해갖고 매각 처분하는 걸로 손실을 줄였다. 오히려 뭐 건전성을 높였다. 이런 개소리 해가면서 그거 팔아 넘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1도 눈치 안 보고 지금 저는 그래서 그냥 그 생각해요. 이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수준 높게 상식선에서 아니 좀 정부가 정부답고 이런 얘기 해봤자 1도 안 통한다. 그럼 우리도 전면전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그쪽에 뭐 요구하고 뭐 이 절차 지켜 이거 아무 의미 없다. 아무 의미 없다. 그리고 교문 보면은 센 사람한테 못 당해내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세게 좀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뭐 수소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전망이 있느냐? 우리나라만 해갖고는 전망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수소를 한다고 치면 윤석열이 생각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수소는 친환경 에너지를 저장하고 옮기기 위해서 그 매개체로 수소를 활용하는 기술인 거예요. 호주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중동에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수소는 친환경 에너지가 일단 먼저 전제되는 한계에서 수소 에너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수소 산업은 원자력을 더 늘려가지고 그 전기로 수소를 분해해 갖고 쓰려고 해요. 세상에 제일 미련한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런 방식으로 몰고 가갖고 원자력과 수소를 동시에 키운다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 구상은. 수소에 대한 투자를 얘네들이 진짜 할 마음이었으면 수소 보관이나 수소 보관과 이송을 위한 시스템들을 먼저 준비를 하고 거기에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그러니까 앞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저렴한 친환경 에너지들에 대한 투자가 선행돼야 돼요. 근데 이걸 역행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수소는 수소가 아닌 거예요. 원자력으로 전기를 수소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근데 우린 그럴 이유가 없어요. 국토도 좁고 이미 전기망이 전국에 필요한 SOC에 쓰일 수 있도록 다 깔려 있어. 사실 우리나라는 수소를 해봐야 큰 의미가 없어요. 수소 기술을 개발해갖고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그러한 나라들, 아직까지 전기 인프라나 전력선 인프라가 안 갖춰 있는 나라들의 그러한 기술을 수출해야 되는데 그러한 기술에 대한 수출을 하게 되면 돈이 안 돼. 뭘 해먹으려고 하면 건물을 짓고 공장을 짓고 거기에 관한 시스템에다 돈을 처발라야 되는 거거든. 결국은 수소를 한다고 원자력을 할 거예요, 이 새끼들이. 헐. 기승전 핵발전소네. 기술정 서울대 원자력 공학과인 거죠. 아무튼 얘네들은 참 뻔뻔하다. 눈치 너무 안 본다. 라는 말씀을 하고 싶고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꿔야죠, 빨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걸 묻는데 저는 점잖은 방식은 이제는 버려야 된다 우리도. 그러니까 전쟁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쟁에서 저쪽에서 우리를 선전포고를 했는데 우리 쪽에서는 자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왜 선전포고를 하셨죠? 자꾸 이러시면 우리 국제사회에 이를 거예요. 그러시면 혼나요. 경고 한 번 주고 경고 2번 주고 경고 3번 주고 그때까지 우린 참을게요. 쳐맞을게요.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선전포고 당했죠? 그럼 바로 뭐? 대응입니다.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왜? 똑같은 방식으로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 저런 식으로 검찰 조작질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오죠. 그러면 이쪽에서도 그 전열을 거기에 대응하는 전열을 똑같이 꾸려가지고 똑같이 싸움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무능해. 실수할 수 있어. 대통령은 처음이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오늘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남은 4년 6개월 역량을 보여주겠다고. 이게 지난 6개월 말아먹은 거는 간접적으로 인정을 했는데 자 그런 애들한테 다시 기회를 주려고 하면 지난 6개월은 이러이러해서 의도는 좋았으나 결과가 이렇게 나쁘게 나왔습니다. 반성하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래 한 번 더 해봐라 할 수 있어. 부득불 잘못한 걸 갖다가 잘못한 게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뻗팅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테러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지네 식구들도 질려 있는데 야 국회의원들 뭐해? 장관들 뭐해? 우리 대통령실 하는 거 안 보여? 이렇게 뻔뻔하게 막 아닌 거라고 해갖고 치고 나가란 말이야. 이렇게 모범을 보여줬는데 이걸 못해? 라고 화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당에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거는 대통령이 이렇게 당에다가 화를 내나 잘? 그것도 웃긴데 이 단어가 너무 짜증이 나는 게 뭐냐면 당이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나? 당은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장관 한 명 방어도 못 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직도 본인은 검찰총장이야. 그리고 밑에 검찰들은 다 내 밑으로 기어야 되고 검찰총장 호의를 위해서 니들은 목숨 바쳐. 여기서 장관은 그거예요. 이상민. 근데 그것도 주말에 이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호통을 친 겁니다. 당연하지. 옛날에 하던 짓거리가 있는데 야 씨, 너 똑바로 안 해? 확. 야, 너 검찰총장에다 대통령 된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나한테 이렇게 협박 전화질이니? 라고 확 누가 받아버려야 되는데. 당연하죠. 누가 당연하죠. 받을 수 있겠어요? 아니 그래서 그럴 놈이 없는 것 그래서 같아요. 저는 누가. 지금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은 이쪽에서도 꾸려야 된단 말이야. 그 인력 풀을 꾸려야 돼. 그 작업을 물밑에서 해야 된대. 하고 있을까? 하고 있을까요? 난 지금 너무 미쳐버리. 왜냐하면 재밌는 상상을 하나 얘기해 보자면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어떤 뒤에서 있는 책사 같은 존재라면 저는 이걸 얘기할 것 같아요. 그 뒤쪽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 다 동원해가지고 조직별로 쫙, 야, 우리 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 애들 명단. 검찰, 저기 법원 쪽. 그다음에 그러니까 각 곳곳마다 조직마다 다 취합해가지고 기업들도 다 투입을 시키는 거. 다 만나서 로비스트 투입시키듯이 해가지고 이쪽으로 오시죠. 저희하고 손 잡으시죠라는 식의 어떤 작전이 저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그러니까 마치 상황판 만들어 놓고 쫙 만들어 놓고 조직별로 쫙 걸어 놓고 기업 쫙 걸어 놓고 언론사 포섭할 수 있는 애들 쫙 걸어 놓고 이쪽에서는 뭘 하고 이쪽에서 뭘 때리고 이쪽에서 뭘 때리고 이거를 한꺼번에 쫙 운영을 해야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박이는 기업 출신이라서 그런 류의 참모들과 전문가 그룹들을 이용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광우병 사태 이후에 언론이라든지 사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시스템들을 만들어 가지고 정권 연장을 한 거고요. 박근혜도 최순실이 장악하고 있었던 종교단체나 아버지 때부터 물려져 내려온 일종의 비선 그룹들이 그 상존을 했습니다. 걔들의 경험과 능력을 통해 가지고 억지로라도 이 나라를 끌어갔다는 거죠. 근데 윤석열은 정말 무능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사고를 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사고를 수습을 못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원인 때문에 일어났는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처럼 총장 말을 안 들으면 잘리고 출세 못하고 뭐든지 예 하면 그냥 상하복명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나라가 돌아가지 않는 데 대해서 지 스스로 열이 받아갖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하지만 관료사회나 선출직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너는 5년짜리고 나는 한국이 계속 4년마다 국회의원 해먹어야 될 사람인데 네가 지지율이 안 나오고 네가 앞으로 국정 장악할 능력이 없고 곧 쫓겨날 것 같은 상황에서 그 위험 부담료를 지고 지 스스로의 정치 생명을 깎아먹어 가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뛰어들어 주겠냐고 안 한다니까. 그래서 20%가 빠지게 되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관료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가 그건 거야. 그러니까 약올라 미치는 거지. 지 맘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상대하기 쉽다니까 의외로. 아우 나 정말 답답해서 돌아버리겠네 아주 그냥.